미국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끌고 있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본격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외국 정상에게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에 트럼프 스스로 녹취록을 공개하며 마녀 사냥이라고 맞서는 형국입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오늘 덕국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수정헌법 2조 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파면 규정이지만 탄핵 사유가 반역죄, 수뢰죄 등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로까지 넓게 적시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처럼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당할 수 있고 상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파면됩니다. 한국은 국회가 탄핵 소추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지만 양원제인 미국은 하원의 요구로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에는 제적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원에서는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원 의원들이 표결하기 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연방대법원장은 재판장 역할을,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결국 상원 최종 표결은 배심원 표결에 해당합니다.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당한 미국 대통령은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입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국방장관 해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와는 달리 상원의 동의를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으로 탄핵 요구가 나왔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 종족수의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합니다. 닉슨이 재선에 성공한 1972년, 대선 몇 달 전에 닉슨 측의 공작원 5명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논란이 됐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 의석이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인 닉슨을 탄핵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중요 증거와 증언이 잇따르며 탄핵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닉슨은 하원의 탄핵 표결 전에 사임했습니다. 1998년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칸소 주지사 시절 여직원인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하원에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였지만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해 탄핵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바라는 우리로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하원 6개 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처럼 명확한 증거가 공개돼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이 아닌 한 트럼프의 파면은 현실성이 낮아 보입니다.